여러분의 투자에 핵폭발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현재 시각 기준으로 LG전자 마이너스 9.37% 가량 빠지면서 좀 크게 낙폭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상 위에 이제 저항선이죠. 저항선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 아래에 지지 라인이 한참 밑에 있다 보니까 이 지지 라인을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지 라인을 달려갈 것 같은데 정확히 라운드 피겨, 심리적 지지선에 걸쳐서 아직도 살아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9%가 어디 동네 뭐의 이름도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 가지고 계신 LG전자 주주 여러분들한테는 좀 공포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낙폭이에요. 즉, 그래서 패닉셀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제 제 영상 보고 연락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다 대응이 되고 있어서 뭐 패닉셀 같은 거는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 오늘 만약 제 영상을 그래도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즉,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요지는 과연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즉 반등이 나와서 한 번 크게 슈팅 나와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해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그리고 가치적인 전망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 그냥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LG전자 분명 일단 차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봉을 크게 찍었어요. 앞전에 없었던 차트 모양입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전에는 이런 차트를 만든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일어났다. 자, 근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매수 신호가 떴다는 거예요. 매수 신호가. 자, 매수 신호가 뜨고 골드존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매수 신호가 뜨고 골드존이 발생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폭등이 일어났죠. 폭등이 됐습니다. 이 골드존이라는 건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매수 신호는 이따가 뭐 다 설명드릴 거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에서 매집할 때 쓰는 이제 수식이에요. 그 수식과 함께 골드존에 뜨니까 결국 매집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와 피지컬 AI라는 호재가 겹치니까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일시적 조정 맞고 다시 한번 폭등하고. 하지만 한번 고점을 찍으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뭐 젠슨 황도 돌아갔죠.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조정을 꽤 세게 받아요. 왜 세게 받았냐라고 한다면 사실상 반토막이에요. 근데 반토막이 난 이유 중에 하나가 LG전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에서 LG전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었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LG전자는 지금 현재 액추에이터라는 피지컬 AI의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게 부각받으면서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여기서 매수가 미리 들어오다가 골드존이 떴어요. 근데 여기 매도 신호도 뜨죠. 그리고 이제 한번 조정받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매도 신호는 아직 안 떴어요. 왜? LG전자에 액추에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한번 지금 떨어지는 와중에도 매도 신호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에 심리적 지지선인 2만원 밑을 여기를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이 친구가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도 이 신호가 있는 게 좋겠죠. 골드존, 그 다음에 매도 신호, 요 매수 매도 신호, 골드존, 이것에 맞는 기법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종목 LG전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 펀드 애들이 이 헤지 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 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 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법을 아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 트이셨을 겁니다. 아까도 뭐 제가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떴죠. 그리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골드존이 발생하니까 폭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조정에 들어갔는데 그 조정에 매도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자금의 이탈이 시작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자금 이탈은 LG전자의 자금 이탈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입니다, 여러분. 결국 FOMC나 이쪽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매파적인 인상이 너무 강하니까 사실 이제 심지어 또 9,000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는 와중에도 막가 거의 마이너스 10% 가량 됐는데 마이너스 8%로 줄었잖아요.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 라운드 피겨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법에 대해서 그러면 이 친구가 다시 심리적 저항선과 함께 그 다음에 저항선, 죄송합니다. 지지선이죠. 심리적 지지선 그리고 지지선, 정확히는 60일선이죠. 이거를 버텨줄 수 있는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가 과매도 구간이에요. 너무 팝니다. 하방 압력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너무 과매도예요. 이 과매도를 이겨준다면은 다시 한번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때 만약에 시장이 회복을 해준다면 그러면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과매도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그렇게 단기적인 추세 근거, 이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날짜상 이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7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번으로 핵점, 네,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방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로 돌아와서 다시 우리가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왜 전망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심리적 지지선, 그 다음에 60일선, 여기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전망을 가진 LG전자의 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추에이터입니다. 근데 액추에이터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FOMC가 금리를 올해 안에 인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사실 9,000비 찍고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 조정 아닙니까? 근데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실상 가장 먼저 반응이 오는 게 $1예요. 환율이죠, 환율. 근데 LG전자가 이 액추에이터를 어디에다가 납품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여러분? 네, 피지컬 AI, 즉 미국이나 북미죠. 더 크게 나가서 유럽도 될 수 있고. 왜냐면 얘네는 중국 거 안 쓰잖아요. 중국 거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의 국내 제품을 사용하겠죠. 근데 거기서 $1가 오르게 되면 사실상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기냐? 환차익이 생깁니다. 환차익. 그리고 이걸로 영업이익이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의 주가를 맞는 게 뭐 때문입니까? 액추에이터도 있지만은 1분기에 사상 최대 어닝 서프라이즈죠.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영업이익이 만약에 올라가고 이제 얘네가 자동차 전장까지도 팔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전기차로 전환하는 대국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장이 사실 돈이 제일 잘 되는데 이때 LG전자가 이 전장, LG 마그나로 인한 전장과 액추에이터 같은 거를 팔면서 환차익을 얻고 영업이익을 올린다. 그럼 2분기 역시도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고점이 여러분 지금 첫 번째고 주식은 역사를 반복하죠. 한 번 더 쌍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가장 문제는 뭡니까?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이거예요. 아니 쌍봉? 좋은 말이잖아요. 그쵸? 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누구의 지금 평단은 46만 원이에요.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LG전자 갖고 계신 분 누구는 46만 원이고 누구는 35만 원이고 누구는 20만 원이에요. 누구는 10만 원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누구는 큰 손실이고 누구는 큰 수익이고 누구는 그냥 애매하다 이거예요. 즉 우리는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가격에 따라 그 평단에 따라 전략이 다 달라요. 정확히는 평단과 비중에 따라 전략이 다 다릅니다. 내가 지금 40만 원에 갖고 있는데 지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지금 한숨이 나오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 영상 보시는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3489-2925 여기로 LG 네, LG라고 그다음에 비중, 심지어 평단
이렇게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LG 비중 평단 보내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순차적으로 다 확인해가지고 LG전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는 전략을 짜드릴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어디까지 간 다음에 목표가 밴드까지 갈 동안 어떤 식으로 추매를 해야 되고 어떤 구간에 추매를 해야 되는지, 왜냐면 매도 신호 제가 뜨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때 추매 구간 이런 것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기 위해서 비중하고 평단을 남겨주세요. 제가 딱 선착순 50분만 받겠습니다. 50분. 저도 사람인지라 100명 넘게 100명 가까이 받으면 저도 주식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식 매도하면서 이런 신호 공유해드리면서 사실 주식하는데, 그러면서 저도 뭐 대회도 나가고 하는데 50분 이상 넘어가면 제가 공유를 못해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선착순 50분만 받을 테니까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비중하고 평단. 그러면 LG전자에 대해서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후회는 뒤를 보게 만듭니다. 자꾸 뒤를 보게 만들어요. 하지만 기회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이 LG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저를 만남으로써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